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 언론들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당시 이 뉴스를 접한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TSMC가 일본에 짓기로 약속한 공장은 이미 10년 전 기술로 불리는 22나노 공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형 기술 중에도 구형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일본 정부가 무려 4조 원을 보조해준다고 하니 반도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도 이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아사히 신문은 과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재고해야만 한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사히는 기사를 통해 TSMC의 투자액 8조 원 가운데 무려 4조 원을 일본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TSMC가 일본에서 생산할 반도체는 이미 세계에서는 10년 전 세대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제조장치 및 소재 산업의 기술을 높이는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TSMC 공장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WTO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보조금은 시장을 교란하는 비판의 대상이라며, 일본이 그동안 추구해오던 자유무역주의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사실 아사히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 투입을 걱정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막대한 보조금을 사양산업에 투입했다가 이미 한번 쫄딱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소니, 도시바, 히타치의 LCD 부문을 통합해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을 한데 묶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실제 JDI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애플의 LCD를 대량 공급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OLED를 내놓으면서 단숨에 실업자 신세가 되었는데요. 삼성의 OLED를 본 애플은 자사 제품에도 OLED를 탑재하길 원했고, OLED 양산 기술이 없었던 재팬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돈까지 빌려가며 OLED 양산을 준비했지만, 결국 삼성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끝내 OLED를 애플에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있었던 JDI의 뒤통수를 맞은 애플은 결국 JDI와의 거래를 끊어버렸고, 고객을 잃은 JDI는 매년 큰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주도해 JDI를 설립한 만큼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금을 쏟아부으며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대만의 위스트론사에 매각되며 JDI의 운명은 끝을 맞았는데요. 당시 JDI에 들어간 공적 자금만 하나로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세금 4조 7천억 원이 살살 녹아버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사히는 왜 10년 전 반도체 기술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주는 것이냐며 국민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 거액의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일본에는 이처럼 몰락하는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가전업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일본 전자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발뮤다인데요. 독특한 디자인의 공기청정기와 선풍기로 유명한 이 기업은 가전제품 본연의 능력보다는 독특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회사입니다. 이름과 제품의 디자인 때문에 북유럽 브랜드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유니크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뮤다의 제품들은 레드 다서워드 등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유려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기술력은 아직 삼성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지만, 경쟁사 대비 높은 가격과 미니멀리스틱한 디자인 등으로 애플이나 다이슨과 비교되고 있으며 일종의 명품 가전제품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뮤다가 얼마 전 스마트폰을 제작한다고 해서 큰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기청정기나 선풍기 같은 제품은 삼성이 그다지 신경 쓰는 제품이 아니지만, 스마트폰은 직접적으로 삼성과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뮤다가 스마트폰을 발매한다고 하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발뮤다의 스마트폰에 혹시 모를 기대를 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공개된 발뮤다의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알아주던 발뮤다였지만 스마트폰에는 감성을 입히지 못했는지 10년 전에나 볼 법한 디자인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쓰이는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발뮤다 스마트폰에도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펀치홀 디스플레이는 베젤이 얇은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쓰는 것인데 발뮤다의 경우에는 베젤이 태평양급인데도 왜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넣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기기의 사양도 최신 폰의 몇 년은 뒤처진 사양이지만 가격만큼은 최신 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자 일본에서는 백색 가전은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기 때문에 발뮤다가 통할 수 있었지만 역시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 집약형 제품에서는 한국과 경쟁할 수가 없다며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만 드러났을 뿐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소니도 드디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며 엑스페리아 프로-I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했던 소니가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스마트폰에 1인치 센서를 넣는 등 작정하고 최고의 카메라 기술과 스마트폰의 경계를 허무는 고성능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입니다. 이때도 일본인들은 드디어 올게 왔다며 소니의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니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해당 스마트폰을 분해한 결과 대부분의 부품이 한국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메모리는 SK하이닉스에서 공급했으며 디스플레이는 LG, 저장 장치는 삼성이 공급했다고 하는데요. 저가 제품들의 경우에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엑스페리아 프로-I처럼 플래그십 제품들에는 한국산 부품을 꼭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자 일본 네티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역시나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이제는 좁힐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일본인들의 자세한 반응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이기고 있는 분야가 하나도 없구나. 한국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망가져버린 일본의 수준이 더욱 도드라지는 효과가 나고 있어. 이제는 한국에 닿을 수 없는 걸까? 최근에는 일본의 몰락이 진실로 실감되면서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 결국 발뮤다도 일본 회사와 다를 바 없었던 거구나. 발뮤다가 잘 나가고 있었던 것은 일본이 예전에 하던 베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은 미국을 흉내내고 있을 때는 세계 제일이었지. 하지만 언제부터 미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산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 한국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기세구나. 정말 굉장하다. 요즘에는 비꼬는 것 없이 순수하게 한국이란 나라가 대단하게 느껴져. 분명 80년대까지만 해도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오히려 약간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도 있었을 정도였는데. 나는 80년도에 한국으로 출장을 자주 갔었는데 그때는 내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면 동경의 눈빛을 발사했었다. 당시에도 일본인을 싫어하는 녀석들은 존재했지만 적어도 내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대신에 일본에 대한 선망과 부러움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네. 한국의 스마트폰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일본 메이커는 제대로 된 스마트폰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자꾸 이런 거지 같은 것만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본의 무능함이 뉴스로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말로 이 나라는 끝났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랄까 기존의 일본 회사와 다를 게 없다. 물론 발뮤다가 스펙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회사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지만 디자인에서도 뭔가 플러스 알파에 무엇이 없어. 도대체 강점이 뭔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이거 보고 또 엄청 비웃겠구나. 요즘 일본의 가전들은 스펙도 안 좋고 디자인도 안 좋은데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사는 거야? 발뮤다가 만들면 다를 줄 알았다. 멋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초라하잖아 이건. 결국 발뮤다는 선풍기와 토스터기밖에 만들지 못하는 그런 메이커야. 애초에 삼성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핸드폰만 만드니까 우리 일본이 한국한테 지는 거라고. 어디 동남아의 회사에서 처음 만든 느낌이야. 이거 NHK가 전국 뉴스에서도 보도해버렸어. 도대체 뭐야 이거?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중이야.
토스터기나 만드는 회사가 왜 갑자기 스마트폰을 만들었을까? 젊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쪽은 늙었나? 이 돈이면 아이폰을 사겠어. 누가 발뮤다에 스마트폰을 살까? 일본의 가전은 예전의 디자인도 성능도 없는데 너무 비싸. 2010년에 한국에서 나온 핸드폰 같다. 일본은 도대체 한국에 몇 년이나 뒤처진 거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